오늘 마케팅 강의를 맡은 이기정 기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소개를 먼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저희 PM 관련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건기식 그 브랜드 마케터 출신이어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독일에서 온 회사지만은 이제 한국의 마케팅 시장과 그 성격이 명확해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그 보건소 관련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저희 용어라던가 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그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있다라고 얘기 들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보여지는 표현 방식보다는 그 단어 하나가 좀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뭐 보건법에 많이 위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어쨌든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서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체별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서도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어 타겟과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겟 구축하는 것이나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이게 사업하는 데 왜 필요한지 특히나 온라인 마케팅을 내 사업에 적용시킬 때 나의 팬덤을 구축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이게 되게 좀 팬덤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막 가수가 된 것 같고 연예인이 된 것 같고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단 10명의 사람을 끌어들이던 단 100명의 사람을 끌어들이던 나한테 속된 표현으로 주머니를 열 사람들 혹은 나의 기회 비용과 나의 비전에 참여할 사람들을 그 공고한 세력을 만드는 일은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도대체 PM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이번 강의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런 온라인적인 강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황다현 그룹장님이랑 상의하에 좀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서 제가 제안 드리는 의견을 바탕으로 그룹 톡방에다가 저도 그룹 톡방 들어가 있지만은 투표를 올릴 수도 있고 해서 분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분반을 나누는 이유는 사실 연령대 때문이 가장 크고요. 각 세대와 연령에 따른 성향에 따른 마케팅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식도 달라지고 심지어 매체도 달라져가지고 이제 매체라 함은 나는 30대 뭐 후반 뭐 40대 초반 사업자인데 나 인스타 이렇게 막 뭐 황다현 사장님, 뭐 변아름 사장님, 뭐 박한슬 사장님 보니까 뭐 인스타 이런 거 잘해가지고 좀 잘 되는 것 같던데 나도 인스타나 해볼까? 였는데 연령대가 그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스타를 해도 소용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누구를 예시로 들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예시는 못 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란 매체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보여지는 직관성이 커요. 그 말인즉슨 와, 저 사람 예쁘다. 와, 저 사람 돈 냄새 난다. 와, 저 사람 되게 리더 같아.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그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것이 이게 그럴 것 같은 데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 마케팅에서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낚시를 하는 것과 같아요. 낚시. 미끼를 잘 준비해가지고 낚는 거예요. 사람. 낚는다고 하니까 뭔가 사기꾼 같잖아요. 사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첫인상을 심어주고 처음 이제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리크루팅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홀리게 하거나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가 뭘 설명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미팅을 할 수도 있겠죠. 미팅을 하면 1시간, 2시간 나한테 시간이 주어질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미팅까지도 주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온라인 매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호객 행위를 할 것인가, 내 잠재적 파트너를 어떻게 나한테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방법론들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부분 자체로도 빛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로 홀리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제가 지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지금 얼굴은 안 나옵니다. 저는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뱀의 혀를 가진 캐릭터거든요. 그 영업도 되게 잘했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되게 어린 나이에 회사 그만둔 후로도 좀 솔찬히 잘 벌게 됐던 이유도 저는 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특히나 말을 예쁘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공격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좀 성과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인 기준에서는 그 세일즈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미팅 자리들이 있을 때 굉장히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뭐 비주얼적인 분이 좋으면서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미가 당길 만한 이야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에 비례해서도 매체를 좀 나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스타니 뭐 유튜브니 뭐 등등의 매체들 블로그 포함해서 나는 말도 못하고 보여지는 것도 못해요. 그럼 블로그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글이라도 열심히 써야 되는 거고. 이게 비단 뭐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잡아줄 수 있는 모든 동아줄이라면은 뭐라도 잡아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저도 알다시피 이제 PM의 이 블루오션 시기에서는 득이 될 것이다. PM 뭐 블로그 쳐봐도 유튜브 쳐봐도 인스타 쳐봐도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도드라지게 내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한번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검색해 보세요. 소름이 끼치고 약간 진짜 공포심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도 돈을 못 벌죠, 그 사람들. 그런 것들 저도 계속 보고 있고 어쨌든 저도 지금 거의 PM의 마케팅을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PM 사업 보면서 좀 느낀 바도 많고 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오늘 이후에 또 이제 일정이 잡히더라도 하고 싶고요. 이제 핸드폰을 컴퓨터 연동시켜가지고 직접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몇 가지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미 인스타 하고 계신 사장님들한테는 꽤 도움될 정보들이 있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배우시는 사장님들한테는 또 별도의 커리큘럼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제 처음에 이런 인스타그램을 하시거나 혹은 기타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천천히 가장 쉬운 것부터 알려드려야 돼가지고, 오늘은 조금 너무 기초적인 것들만 포함하진 않고 전반적인 마케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그런 커리큘럼을 준비했고요. 지금 이제 9번, 10번에 보이시겠지만은 이제 얌체같이 잘 베끼는 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저희 PM 안에서도 그렇고 뭐 인세덤이나 뭐 뉴스키는 같은 사업자들도 그렇고 날고기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는 이미 포화의 포화를 넘어서 거의 망해가는 시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못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제 도구 하나 잘못 골랐다는 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잘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100%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참고해서 가져올 만한 것들은 있다. 그리고 우리 PM 내부에서 또 잘하는 사업자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베낀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얌체같이 잘 흡수하는 법도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아마 인스타 자주 안 보시거나 컨텐츠 같은 것들을 소비 안 하시는 조금 이제 중장년층의 사업자 사장님들께서는 나는 이런 거 진짜 내가 손댈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면 할 수 있더라고. 뭐 나중에 중장년층 반을 제가 따로 분반을 하면은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하겠지만 이게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일은 아니다. 시간의 투자 조금 더 느릴 수는 있으나 시간에 투자하면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뭐 기타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할 줄 아는 중장년층 사업장인 나다? 라고 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비단 예시로 저희 해당그룹 내에서 이제 검경희 그룹장님과 이제 뭐 김현 그룹장님, 한성주 그룹장님 다 계시지만은 유튜브도 막 꾸준히 하시고 또 인스타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일단은 그분들이야 나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고 직급이 높지만은 온라인 세상은 또 나름 평등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직급이나 벌이에 대해서 바로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납품하고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멋진 꽃중년 여성으로서의 브랜딩을 스스로 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아마 이 강의에서 혹시나 본인이 도태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계시는 그 중장년층 이상의 사장님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그 커리어가 좀 중요한 제 삶에서도 그렇고 이제 강의 들으시는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더 중요한 커리어인데요. 가장 좀 큰 두각을 드러냈던 커리어는 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사실 독일 PM처럼 좋은 식품은 많이 없어요. 제약회사가 아닌 이상이야. 건강기능식품만 다루는 회사 중에서 그렇게 멀쩡한 꼴의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없어요. 제가 있던 회사도 다이어트 건기식 분야에서 1등을 달리던 브랜드였지만은 이제 회사에 브랜드만 20개가 있었으니까요. 그 이렇게 연예인을 중소기업이었어요, 중소기업. 스타트업이었는데 이런 연예인을 쓸 정도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할 정도로 좀 큰 회사였고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마케팅을 해요. 연예인들 기반으로도 하고 인스타그래머들한테 협찬 및 공구 및 그리고 이제 PPL이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제품 협찬 수준이 아니라 조금 비용을 세게 줘서 하는 것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헬스 관련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젊은 친구들을 기용해서 이런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해요. 그리고 브랜드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라이브 커머스도 했었고요.
두 번째 브랜드인데 여기서 지금 또 더 잘 되고 있는데 이 멀티비타민을 판매하고 이제 지금 이거는 에버글로우가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마케팅하는 방식이 한 포만 털면은 거의 미백 주사, 백옥 주사 맞은 것 마냥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젊은 층 타겟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좀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는 노희영 고모님이라고 아예 회사에 같이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문으로 해주신 건데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한 끼씩 쉐이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요즘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막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냈다가 저기 재고 쌓이고 이런 분들 많은데 치열한 한 끼씩 쉐이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그 제품이고요. 이런 것들을 한국 기반으로 마케팅을 했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또 설명드리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건기식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그 흐름에서 가장 컸던 게 제가 속했던 회사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아마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광고가 엄청 뜰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 해가지고 저런 다이어트 뭐 지방 사약해서 뭐 한방 관련 다이어트 제품도 있고 엄청 뜨는데 사실 원래 그 다이어트 제품군 중에서 뭐 녹차카테킨, 잔티젠 이런 성분들이 있지만은 효능을 그렇게 입증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고 그리고 저런 제품들의 수명은 브랜드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해요. 제품력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운 좋으면은 보통 한 1, 2년 브랜드 접고 새로 리뉴얼하자, 새로 런칭하자, 스핀오프하자 이런 식으로 되게 단기적인 입장에서 그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런 회사들과 일개 개인들이 내는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사가 거의 비슷해요. 인터넷에다가 화장품 OEM, 뭐 건강기능식품 OEM만 쳐보셔도 일개 개인이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사들이 엄청 많아요. 원래 예전에는 막 1,000개, 3,000개는 발주해야 됐지만은 이제는 100개 단위로도 발주해주는 데도 늘어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소화시장이라는 거예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오히려 제약회사가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밀릴 정도로 온라인 마케팅이 치열한데 저는 이제 제가 PM에서 막 해다방 하는 것도 보고 막 저희가 지금 사실 뭐 이 식약처 뭐 이런 이슈가 생기거나 좀 포인트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독일 PM은 디톡스나 다이어트로 소구해서도 안 되지만 소구할 필요도 없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기반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리고 이 제품력은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압도적인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그런 식의 한국 어떻게 보면 뜨내기들과 같은 마케팅 포인트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만의 고고함과 사실 심한 말로 뭐 그 신세계 정용진까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 사이즈가 다르다. 이게 뭐 500억 이런 걸 들이댈 게 아니다. PM은 5,800억이잖아요, 매출이. 이제 1조 갈 거잖아요. 마케팅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도 저희는 이제 뭐 다이어트라니 뭐 해독이라느니 뭐 디톡스라느니 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저희 뭐 NTC 공법 관련 특허나 관련해서는 저도 특허 관련 번호들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지만은 70여 개 이상의 그 특허 번호들이 다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NTC 컨셉에 의한 이런 특허로 세부까지 전달하는 컨셉을 지향한다 정도로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PM에서 정확한 공지를 올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은 굳이 다이어트나 디톡스로 소구할 필요도 없고 그게 우리 성격과도 맞지 않다라는 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전에 이제 브랜딩 마케팅 강의 들었을 때도 또 설명을 한번 들으셨겠지만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은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제 자신만의 가치나 역량, 경험을 강조해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인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나를 왜 포장하고 나를 왜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느냐의 그 결론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혹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라는 거죠. 이제 혹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조금 반감이 생길 수 있으나 말 그대로예요. 처음에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그 깊이를 잘 모르고 나의 성향과 나의 그런 지향점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잘 몰랐을 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한순간의 첫 인상 또는 하나의 메시지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제가 마켓 리서치 트렌드 리포트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이 매체별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데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뭐 하는 데냐면요. 온라인상의 인스타나 페이스북상의 광고가 집행 중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 도서관 같은 곳인데, 제가 저희 사업자 사장님들도 몇 번 검색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광고를 태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후에 저희 강의 진행할 때, 사실 뭐 광고를 태우는 거 그렇게 추천은 안 하는 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비용까지 지출해가면서까지, 광고를 하길 바라진 않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저희 PM 관련해서는 딱히 뜨고 있진 않아요. 제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광고들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 디톡스라는 키워드를 독소나 체지방, 체지방 버닝이나 체지방, 제거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원래 쓸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광고 계정을 여러 개를 사서 보건소에 신고당해서 계정이 막히더라도 계속 광고를 쏘는 업자들이 좀 많거든요. 독소도 빼고 살도 빼고 사실 이런 표현이 원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제가 이거 검색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디톡스라고 검색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건강기능식품 관련 키워드를 기대했는데 지금 보시면 피부 스킨 테라피도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는 티샵이라는 그런 성격의 사업자들도 나오게 돼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느냐? 사실 피부도 디톡스 할 때가 있거든요. 피부도 이제 여드름이나 이런 염증들이 독소잖아요. 일단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제외하고도 화장품, 뷰티샵, 그리고 위와 같은 이런 피부과 성형외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시장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디톡스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성격의 사업자들이 같은 성향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소름 끼쳐야 마땅한 포인트인 게 지금 다들 사업자 찾기에 혈안이 돼 있고 다들 내 파트너 괜찮은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한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내 욕심이잖아요. 내 목표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예시로 들어보자는 거죠. 지금 뉴스키너 출신이신 분들이 꽤 있죠. 그리고 뷰티샵 원장 출신이신 분들이 꽤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아직 또 유입은 덜 되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화장품 회사 출신이라던가 제약회사 출신이라던가 병원 나중에는 성형외과 이런 데 실장이신 출신 분들 뭔가 이렇게 캐릭터 세고 말 잘하고 이런 분들도 들어오겠죠. 실장 출신인 분들, 미용 쪽 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거고. 그럼 왜 자꾸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느냐를 가정했을 때 이게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 하는 여성분들이 기도 세고 깡도 좋아서 깜냥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깜냥이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마케팅의 같은 카테고리의 범주 안에 있는 사업들이고 굉장히 비슷한 성향의 사업을 띄우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IMF 터졌을 때 그때도 이제 아메이 어떻게 퍼져나가는를 봤었을 때 동네 사랑방인 미용실에서 다 고구마 싸가고 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웃끼리 돈독히 지내지도 않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비대면 사회인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다는 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 사장님이거나 인맥이 좋거나 명단이 좋으신 사장님들은 나는 그래도 내가 내 친구도 많고 괜찮은 사람도 주변에 많고 난 또 사업도 오래 했어가지고 같이 리크루팅할 사람들이 꽤 돼. 면은 상관없겠지만은 그게 안 돼서 만약에 이 사업에서 체류하고 있다면은 내가 나이가 좀 더 많아서 내가 온라인 같은 거 잘 안 해서 내가 젊더라도 소심해서 내가 예쁘지 않아서 내가 돈 냄새가 안 나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성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 PM 내에서도 온라인을 사실 겉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정신병 걸릴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장이 더 중요해요. 백날 문의 오고 해도 현장에서 리크루팅 못하면은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은 온라인 어떻게 보면 비대면 홍보 창구가 가장 똑똑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이런 뷰티샵 원장님이라던가 성형외과 실장 출신이라던가 미용실 원장님이라던가 아메이나 뉴스킨 했던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과 엮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시면 인맥이 있으시면은 사업이 좀 더 수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시간 흘러가고 1년 지나도 난 제자리고 내가 뭔가 못하는 것 같고 사실 못한 게 아니죠. 안 한 거죠, 이거는.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거고 물론 이런 것들이 100% 비중으로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한 30%만 사이드로 가져가도 괜찮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PM 사업자분들, 여러분들께서 강의하시는 거 빠짐없이 다 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나 황다현 그룹장님 예하의 직대나 2대 정도까지의 그 리크루팅 되신 분들에 대한 스토리는 조금 건너 건너 많이 들으면서 깨달은 점은 이 체류하신 분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잘 되고 계신 분들이나 중박 정도는 하고 계신 분들도 더 잘 돼야죠,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돼야 돼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인사이트를 제 나름의 지난 시간 동안의 통찰을 공유해 드리자면 이 사업은 카테고리가 분명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이거는 아사모사하긴 한데 그냥 제 생각에는 보험 하시던 분들은 조금 그 머릿속에 구조를 뜯어 고쳐야지 아마 이 사업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건강기능식품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젊게 살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고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비단 젊어야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대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는 어쨌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마케팅 포인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업임도 분명한 거죠. 그런 성격의 사업을 했던 사업자를 리크루팅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온라인에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사업자를 리크루팅 하더라도 조금 덜 돌아가고 더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판매하던 제품이나 혹은 종사했던 서비스 자체가 우리 건강기능식품과 혹은 뭐 화장품 이런 뷰티 쪽과 좀 어떻게 보면 성향이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뤄봤던 경험이 있는 분이면 더 베스트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그 기회를 반드시 더 강하게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영업을 잘할 것 같이 판단됐던,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판매했다거나 혹은 뭐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판매했다거나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남성적 성향의 상품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더 바른 길로 인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적 성향인 건강기능식품과 이런 뷰티 코스메틱 관련 성향의 마케팅이나 이제 사업 전략으로 넘어오게끔 좀 잘 리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사업자를 데리고 계시다면. 해서 그렇기 때문에 뉴스키너들이 이제 넘어왔을 때 성과가 좀 빨리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참고할 대상도 PM 내부의 그런 사업자들도 있지만, 뭐 뉴스킨을 포함해서 인쇄동까지 포함해서 기타 다른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것들도 앞으로 많이 좀 참고하고 연구를 하라고 좀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어쨌든 진짜 PM은 블루오션이란 말 그대로 아직 절대적인 양에서도 그리고 그 정성적인 퀄리티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는 아직 초기인 것도 확실해가지고 그런 사업자들도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SNS와 뉴미디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정의를 해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부분이나 혹은 꼭 이쁘거나 뭐 안 이쁘거나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되게 재밌어서 한눈에 갈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로잡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게 막 되게 귀여울 수도 있고 되게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짧고 굵게 보여주는 성향의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라고 지금 많이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그 장문의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 글도 저희는 이제 단순히 제품 판매나 그런 직관성에만 기대지 않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예비 사업자들에게 그 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분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매체는 직관성에 기대는 매체다. 뭐 한 장의 사진, 짧은 한 편의 영상으로 조금 더 그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이 네트워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독서 미팅도 열고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사실 책을 읽지 않는 더 이상 이 텍스트를 소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대부분 이미지나 이제 미디어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저희가 아무래도 긴 글에 대한 피로감이나 또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더 큰 범주에서 봤을 때 이런 사진적인 이미지나 짧은 미디어 같은 영상들이 조금 많은 결과를 얻고 있는 매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타겟 핵심 활동 계층이자 유저는 25세부터 34세 그리고 35세부터 44세 정도예요. 그렇다고 그 이후 연령대의 타겟들이 안 하느냐? 해요. 만약에 내가 뷰티샵 원장이다. 혹은 자영업자다. 혹은 이런 사업을 해봤다. 혹은 뭐 이런 마케팅이나 뭐 성형외과나 이런 쪽 관련 사업을 했었다. 혹은 뭐 이런 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혹은 네트워크 사업자 출신이다. 인 분들은 SNS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연령대도 당연히 타겟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왜 연령을 자꾸 구분을 짓고 세대를 분류를 자꾸 조장하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30인데 여전히 20대인 것만 같고 여자분들. 내가 나이가 40인데 여전히 30대 아가씨인 것만 같고. 내가 나이가 50 넘어서 두 자녀의 어머니인데도 아직도 40대들 보면 내가 저렇게 잘 저분들과 섞이고 이질감이 없게 느껴지고 항상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연령대를 지금 갖고 있는 연령대보다 더 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뭐 챌린지라던가 뭐 화제의 제품군이라던가 인스타그래머가 뜨거나 이럴 때도 가만 보면은 참 슬픈 얘기긴 한데 연령대가 조금 있는 인플루언서는 절대로 뜰 수 없어요. 나이 50 이상 인플루언서 중에서 동안이지 않은 이상 뜨는 인플루언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 내가 나이가 54이어도 내가 나이가 58이어도 나의 생각과 컨텐츠와 성향을 40대 초중반의 분들에게 맞춰봐야겠다가 올바른 접근법인 거예요. 왜냐면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가
특정 누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쨌든 내 잠재 사업자분들만 딱딱딱 알아서 들어와주면 좋지만은 뜨내기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생하잖아요. 눈팅이라고 하죠. 눈팅하는 유저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유저들이 뭐야 이거 재미없어. 이거 뭐야 약간 인스타 왜 이래? 하고서 체류를 오래 안 해주거나 내가 올려놓은 컨텐츠나 피드에 전혀 관심을 표해주지 않으면 그 채널에 이제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참여도가 발생하지 않아요. 참여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뜨내기로 그냥 아이 쇼핑만 하고 가는 예비 사업자도 아닌 그냥 일반인일지언정 내 채널에 들러서 나의 사업과 나의 컨텐츠와 나의 이야기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줘야만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인스타그램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인플루언서까지 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탑재해야만 인스타그램이 성장을 할 것이다. 해서 내 연령이 더 젊던 더 많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우리의 시선과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 사장님은 40살이시죠. 아마 제 예측컨대 30대 초반 분들이 보기에도 되게 멋진 언니로 인식이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까지 GP까지 오른 마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좀 더 있으신 이런 예비 사업자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신뢰와 존경을 표하시더라고요. 본인들보다 거의 10살 이상 나이가 띠동갑 아래로 어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를 봤을 때 황다현 올장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막 초반에는 좀 그랬는데 초반에는 이제 브랜딩 가진 포인트가 조금 이제 젊고 힙하게 가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띄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직급이 달성이 되고 파트너들이 구축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장이라는 직분을 갖게 되면서 조금 더 사업적인 그리고 영향력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하우적인 것들을 풀어내고 컨텐츠가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황당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관심 갖게 만들기가 우선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면 나 이제 뭐 월 1,000 벌어, 나 월 2,000 벌어, 나 월 3,000 벌어 이렇게 뭔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금전적 포인트가 있다거나 혹은 나 이렇게 좋은 파트너분들이 나를 리더로 이렇게 인정해줘. 나는 이렇게 그룹에서 잘 시스템에 참석해서 네트워커로서 이렇게 큰 강의도 해. 이런 식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나갈수록 이제 인스타그램의 그 마케팅 포인트가 바뀌겠죠. 하지만 초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의 트렌드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걸 거스르는 순간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뉴미디어라는 매체로 넘어가서 지금 유튜브 로고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 그 아래 쬐끄맣게 있는 건 틱톡인데 틱톡은 저희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10대 친구들이 하는 매체라서. 하지만 이제 유튜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튜브가 며칠 전에 돌연 그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40몇 퍼센트 강제 인상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강제 인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다음으로 검색을 많이 하는 플랫폼이 유튜브예요.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2위 대비 거의 4배, 5배 이상 체류하고 시청하는 진짜 한국인의 인생에서 진짜 많은 부분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유튜브인데요. 이 유튜브에서도 솔직히 중장년층 타겟은 정말 시청 시간이나 그 시청 충성도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 사업자분들이 가져가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장님들은 차라리 그냥 인스타 열심히 하고 그냥 쇼츠랑 나중에 젊은 사업자들 올 때쯤에는 이후에 몇 년 후에는 틱톡까지도 가져가서 그냥 세로형 쇼폼 영상만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게 좋겠지만은 조금 더 연륜이 있으시고 나이대가 있으신 사업자분들은 유튜브에서 조금 더 길게 진솔하게 내 이런 전략과 마인드를 보여주고 어떻게 용기를 심어주고 나와 같은 또 다른 나이대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년배 혹은 선후배 나이대 분들을 이렇게 리크루팅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사실 뭐 PM 유튜브 많이 또 검색해 보시고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 타 그룹장들도 그렇고 저희 해강 그룹장도 그렇고 유튜브를 되게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PM 사업으로 내가 중장년층 사업자를 리크루팅 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면은 유튜브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해요. 그만큼 중장년층의 그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 타겟의 전환율도 보장이 된 매체라서 일단 그렇게 좀 연령대별로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굳이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연령대별로 일단 1차적으로 나누고 두 번째로 나누는 기준 연령대가 아니라 좀 더 말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냐, 보여지는 부분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냐로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생각은 깊을지 몰라도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뭔가 느리고 내향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말을 시키면 안 돼요. 글을 쓰게 시키고 이미지나 이런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더 꼬물꼬물 열심히 만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이드를 줘야 되고 만약에 내가 딱 핸드폰으로 탁 켜놓고서 삼각대 세운 다음에 하루 종일 24시간 떠들어도 진짜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떠 있을 정도로 내가 진짜 이 언변력, 내 이 화술은 진짜로 내가 끝장난다. 입담이 좋으시고 언변에 능하신 분이라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에서 그대로 올리는 법으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라서 주저리 주저리 맨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보겠죠. 숫자적으로 보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나의 말과 나의 캐릭터와 나의 기세를 보고서 나한테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글과 이미지와 영상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유튜브는 오히려 영상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크로 풀어내는 매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유튜버들 대부분 보면은 카메라, 핸드폰 띡 세워놓고 한 10분, 15분 동안 주저주저 계속 말을 해요. 쉬지 않고. 내가 꼭 말을 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글과 사진, 영상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말하는 게 편하고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나의 편의에 의해서 매체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나는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둘 다 할 거야. 일 수도 있는 거라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 인스타와 뭐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포함해서 이 매체별로의 선택을 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냥 사전적 개념만 놓고 보면은 팔로워를 많이 보유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할 거예요. 막, 아, 나 이제 PM 해야 되고, 와,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뭐 EVP 가고, PT 가고, SP 가고.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각자의 속도와 그런 성향이 있는 건데, 왜 그 사람은 빠르고 나는 느릴까를 아마 이 사업은 그거를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심 혹은 불안함 혹은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갖게 해주는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될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잘 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강점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멘트인데 이거는 만약에 나에게 1000명이나 10,000명의 팔로워 혹은 팬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평균적으로 인당 매월 10,000원의 가치 혹은 1,000원의 가치를 준다면이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황다영 그룹장이 이런 강의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또 그런 것들 이제 마케팅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1,000명이 나한테 10,000원씩 쓰면 1,000,000원이죠. 10,000명도 나한테 1,000원씩 쓰면은 1,000,000원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PT라는 직급이 1,000,000원이라는 비용을 안겨주는 직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PT 가신 사장님들이 보면은 뭐 EVP나 PT 가신 사장님들 보면은 그분들 밑에서 주요로 활동하는 직대 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직대 파트너의 수를. 뭐 10명, 20명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제 예측컨대 PP나 CL이어도 10명, 20명은 안 될걸요. 진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직대의 수가. 그 말인즉슨 원래 같았으면은 원래 인스타나 유튜브 혹은 이런 온라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들은 내가 진짜 직대로 1단계로서 나의 1단계적인 팬덤을 1,000명이나 쌓아야 되는 건데 이 PM은 어떻게 보면 1,000명이라는 레버리지가 저희 그 레버리지 강의도 저도 보고 하거든요. 레버리지 강의 보면 나오잖아요. 뭐 3명으로 시작한 사업이 700명이 되고 5명으로 시작한 사업이 1,500명, 2,000명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머릿수대로 뭐 한 1,500명 중에서 한 80%, 한 3분의 2만 오토심 유지를 해줘도 포인트 올라오는 게 10만 포인트고 그 포인트만 가지고도 월천을 달성하고 막 이런 그 수학적 계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업을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허탈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강의를 하고 뭔가를 만들고 누군가의 판매를 대신해 주거나 대행을 해주고 이렇게 직접 노동을 해야만 되는데 이 PM을 비롯해서 이런 네트워크 사업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내가 내 팬덤을 1,000명 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업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뭔가 좀 이렇게 외모적인 것도 이뻐요. 뭐 얼굴을 조금 이렇게 좀 얼굴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몸매 관리 운동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옷도 막 비싼 걸 사 입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쁜 척을 할 수도 있고, 막 되게 막 돈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를 확 오래 해가지고 그 아우라가 풍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게 없으니까. 그럼 나는 그게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아까 그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인스타, 페이스북에 광고 집행되고 있는 매체에 검색을 했을 때 저기서 제가 디톡스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어떤 게 나왔죠? 뷰티샵 원장, 피부 관리실 혹은 뭐 피부과 병원, 뭐 성형외과, 건강기능식품, 뷰티 코스메틱 제품, 뭐 네트워크 등등등. 제가 이 사람들을 이 비슷한 성향의 제품이나 이 사업을 엮을 수 있는 그 카테고리를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65년생이셔가지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6, 8년생의 동네 미용실 원장님을 맨날 봐요. 파마를 하러 가요. 보통 충성심이 높거든요. 동네 미용실에 대한. 그 또 싹싹하게 하니까 또.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나는 내가 PM을 해서 이게 뭐가 결과가 안 나오고 막 부정 털고 막 뭔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야, 저 여자가 하면 잘하겠다. 내 생각이 촉이 딱 든 거예요. 그럼 간이고 쓸개고 다 빼고서라도 그리고 어떤 연기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리크루팅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의 때도 그런 말씀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게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야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땡큐지만은 내가 인플루언서가 못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에이전시나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거기 미용실 사장님. 아, 그 우리 동네 그 약국 약사님 참 약사치고는 너무 재밌는데 저 사람. 등등등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레버리지가 나면은 성과를 이루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플루언서의 정의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사업자들을 리크루팅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 예전에 그런 말이 들었었거든요. 그 보상을 파는 일이라고 이게 제품을 파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제품을 파는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보상을 파는 일이라고. 왜냐면 PM의 보상이 압도적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기 중간 사업자들한테 더 베푸는 구조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당장 지갑을 열 수 있는 팬덤이 없다고 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나 대신 이 사업에 참여시킬 사람들을 리크루팅하면 성과가 좀 더 잘 날 것이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이 단어가 조금 부담이 되실까 봐 계속 좀 말씀을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뭐 인스타에서 유명한 사람을 칭하는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온라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럼 나는 어떤 종류의 온라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다수의 팬덤을 거느릴 수 없는 성격의 사람이라면, 이 사업의 구미를 당겨할 만한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나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사장님들께서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그 친구들 중에서 나를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따랐다는 사람들은 항상 많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거의 10명 이상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평균치를 내보는 거죠. 혹시나 내가 자영업을 했다라고 하면 내 자영업 업장에서 나한테 되게 피드백이 좋았거나 단골이 됐던 고객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런 거예요. 만약 똑같은 뷰티샵 원장님이에요. A라는 사장님은 40대 초반이에요. B라는 사장님은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이에요. 둘이 연령대가 다르죠. 근데 이제 보니까 오히려 A 사장님이 중장년층 그 손님들이 너무 예뻐하고 맨날 커피랑 떡 싸들고 오고 이랬다고 가정을 할게요. B라는 사장님은 오히려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막 멋있다고 막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지표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팔로우십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모아 하는 거예요. 나랑 성격이 전혀 맞지 않고 누가 봐도 내 밑에 안 들어올 사람인데 내 밑에 끌어들이겠다? 그거는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마케팅 강의한다고 집에 왔는데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사실 마케팅이에요. 100% 온라인 마케팅이 아닐 뿐이지 마케팅이라는 게요. 고객 또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궁극의 목적까지 달성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이 결국에는요. 사장님들 기준에서는 PM 사업가를 내 밑에 많이 리크루팅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거를 레버리지를 많이 확장해서 나는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근데 제가 저도 지금 강의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하고 유튜브 강의를 하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팔던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런 사업자를 리크루팅하는 일을 하던 간에 궁극적으로는 나를 알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이 모든 구조와 판이 짜여지는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 몇 개 올릴 줄 아는 거, 릴스 같은 거 좀 편집 이렇게 해가지고 슥슥슥 만드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선순환돼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지인, 일단 지인밖에 평가 지표가 없으니까. 내 지인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분반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도 비슷한 성향과 연령대의 분들을 분반시켜 놓고서 사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평가받는 이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리더라고 하는 분들, 리더라는 직급,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자라는 분들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인데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비교적 냉정하게. 그 익명으로. 익명으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그런 걸 이제 또 진행한다고 쳤을 때 제가 뭐 한 10명만 20명 반 세팅을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시예요. 뭐 한민정 사장님이 황다현 사장님을 평가하거나
황당 사장님이 이제 뭐 임선 사장님을 평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독설을 하거나 악담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 뭐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 사람한테 딱 떠오르는 이미지나 연관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에 대한 호감도의 점수가 몇 점이야를 개인적인 그 호감도,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냉정하게 각자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그런 상호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후에 강의를 진행할 때는. 그래야만 이 방향을 잃지 않고 시작해요.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하던 사람들한테 잘 먹힐 그 사장님들도 계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뷰티샵이나 이런 자영업 하던 분들한테 잘 먹힐 분도 계시고, 혹은 뭐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한테 잘 먹힐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점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연락이 조금 많이 왔거나 데이터베이스가 모이신 분들이야 그거를 눈치껏 딱 발견하고서 나한테 이런 직대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분들을 전략적으로 딱 해야겠네. 인 건데 솔직히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뉴스키너 출신이라던가 네트워크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현재 PM에서 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싶어 하잖아요. 본인들이 그거를 조금 했었다라는 그 경력 때문에. 사실 근데 그 경력이 여기서 빛을 발할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분들이야 이미 경력자기 때문에 경력직한테 가고 싶은 게 사실인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누가 초짜한테 가겠어요. 그거는 뭐 마찬가지로 받아들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어쨌든 나는 이 사업이 돈 될 거 알고 이 사업으로 성장할 걸 아는데 누구를 끌어들일 것인가? 여서 이후에 마케팅 강의를 하거나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주축으로 나의 라인과 그룹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게 진지하게 컨설팅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향이 한 번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정하지 않으면 그 확률조차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오는 사람마다 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내가 방향성은 잡아야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개중에 사업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없어 보이시는 사업자분들 혹은 강력함이 부족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모두가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돈을 잘 버는 기준만 놓고 봤을 때 나의 그냥 추구하는 이상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사업적인 성공과 이 영향력과 이 레버리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망상이나 이 환상들을 조금 내려놓고 현실적인 분석을 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이런 강의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황당 그룹장님 예하에 계신 사업자분들만 들을 거라서 이게 멀리멀리 퍼져나갈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말이 되는 전략을 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은 이 온라인 마케팅 강의 외에도 이 마케팅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그 가이드를 계속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내려갈게요. 일단 제가 BTS와 임영웅 씨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거를 왜 띄워놨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띄웠는데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사냐면 저희가 어쨌든 이제 진짜 말로만 비즈니스 오너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로만 비즈니스 오너가 아니라 이게 진짜 큰 사업이고 사실 나이가 그렇게 연령대가 높으신데도 이 사업에서 물론 초기에 시작하신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 그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다양한 돈을 버시는 분들을 보지만 정말 PM에서 이 그룹장님들의 소득 수준은 정말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일 정도로 많이 버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선점한 것 자체도 버스트 무바로 활약하신 것 자체도 그 눈치가 엄청 어떻게 보면 되게 촉이 밝으신 거고 사업적인 그런 잘하신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많은 사업하시고 정말 날고긴다 하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날고기고 어떻게 보면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공황장애까지 오면서 사업하시는데도 그뭐 SCL, CL 이런 분들의 반의 반도 못 가져가세요. 저 정말 친한 대표님도 연매출 막 진짜 74억 이렇게 하는데도 한 달에 법인 대표로서 가져가는 월급 800이랑 영업이익 가져가는 거 생각해도 한 달에 거의 한 2,500에서 3,000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게 직원 막 20명씩 두고 연매출 막 70억 나도 그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PM은 10억 매출만 잡아도 뭐 10억까지는 아니고 한 13억, 15억 매출 정도 잡으면은 수학적인 확률로 CL이라는 직급이 뚝 떨어지잖아요. 월일억이. 월억남의 그 반열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억의 소득을 달성하려면은 매출액 거의 진짜 영업이익률 좋은 회사면 한 100억대 볼륨에서 최대한 300억대 볼륨은 돼야 월억을 대표께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PM은 그럼 100억대, 300억대 회사를 봤을 때 거의 10분의 1, 30분의 1의 매출만 달성해도 그런 커미션을 안겨준다. 너무 심하잖아요. 월에 1억을 버는 거는. 저는 진짜 대단한 거죠. 네. 어쨌든 그 BTS를 제친 임영웅이라고 기사를 띄워드렸어요. 2022년 이제 상반기 기준이겠죠. 월 매출 상반기에만 376억 1위, 78억 유재석 6위 등기가 돼 있는데
대세 이명웅이었다. 뭐 이렇게 기사가 있죠. 이게 무슨 기사냐면은 이명웅이요. 그 BTS가 빌보드 1위 하고 있을 때 BTS 매출을 1개 개인인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아마 영웅시대로 활동 중이신 사업자분들도 이 방 안에 계시겠죠. 타겟의 저는 뭐라고 보냐면 타겟의 차이라고 해요. 타겟의 차이. 제가 아까 이렇게 막 월 5천, 1억, 2억 5천씩 버는 그 그룹장님들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단하다고 했지만은 비상식적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그분들을 임영웅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BTS는 젠 Z 이제 MZ 세대한테 치죠. 이제 Z 세대라고 해서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특히나 영미권이나 유럽의 그 팬덤이 주요 타겟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까요? 아닐까요? 무리해서 음반을 사거나 그런 응원봉을 사더라도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10대 계층이나 20대 초반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웅, 우리 영웅 시대의 팬덤이신 이모님들은 그 과연 이 영웅이라는 나의 사랑하는 영웅을 위해서 돈을 아낄까요? 안 아낀다는 거예요. 이거 암표가 100만 원이어도 보러 갈 판인 거예요, 진짜로. 어디 뭐 콘도나 이런 크게 한번 쓸 때는 그런 여행 한번 해외여행 한번 안 갔다 치고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도 안 되는 상반기 매출 370억대 정말 말도 안 되는 매출이죠. 그래서 그게 낫다는 것도 결국엔 나한테 알맞는 타겟을 지향하면 나한테 알맞는 타겟을 저격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다. 이제 PM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성향이 맞고 나와 맞는 성격의 사업 전략을 짜면은 나도 임영웅과 같이 일개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물론 연예인을 비유로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내려가서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한국 중매 서비스 시장 현황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또 저희 연령대가 뭐 지금 수강하시는 사장님들께서 한 40대, 50대 이렇게 있으시니까 아마 이런 중매 주변에 결혼 늦게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가려고 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테지만은 이 중매 서비스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혼기가 찬 MZ 세대에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에 비혼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저의 나이대죠.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로 거의 집계가 돼요. 해서 고객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한계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사 네트워크, 뭐 유니시티니, 뭐 유사나니, 뭐 뉴스킨, 뭐 기타 등등등 해서 그렇게 막 온라인 마케팅 막 하고 막 유튜브도 막 이것저것. 근데 이제 이분들도 보면은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심지어 이 듀오 박수경 대표는 본인이 직접 출연하면서 막 선우 은숙 씨랑 뭐 그 무슨 다른 연예인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컨텐츠도 찍고 막 이런 식으로 듀오의 결혼 상담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컨텐츠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 중매 서비스 시장만 해도 지금 여기 오른쪽 아래 모두의 지인이라는 요 컨텐츠 있잖아요.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분을 보면은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얼굴도 물론 나이가 젊으니까 젊겠지만은 사실 나이가 또 그렇게 적으신 편은 아닌데 이 머리 염색하거나 이런 보여지는 부분들도 되게 러블리해 보이게 되게 본인을 아가씨 마냥 젊게 브랜딩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막 최신순으로 한번 볼게요. 되게 이렇게 젊은 식으로 콘텐츠를 브랜딩을 해요. 이분의 타겟은 좀 더 젊은 계층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중매 유튜브 채널에 타겟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아까 그분은 이제 좀 동생들, 젊은 친구들한테 너네 이렇게 하다가 후회하지 말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조언해주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너희들이 그러다가 여태까지 못 간 거잖아 라고 약간 훈계하듯이 해요. 약간 친한 언니들처럼. 이분은 조금 더 나이대가 3후 4초반. 이제 진짜 지금 결혼하다면 이제 더 이상 하기 힘든 그런 나이대에 계신 분들을 타겟으로 그런 컨텐츠를 발행하시는 분이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중매술사라고 KBS 조이 이 그 케이블 채널에서 하는데 심지어 신동엽 씨까지 써가면서 메인 MC로 이 신동엽 씨까지 써가면서 이 컨텐츠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 그 연예인을 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KBS 조이 같은 케이블 채널이.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는 이유는 여기에 참여한 결정사들 그러니까 결혼정보 업체들이 다 PPL을 몇 천씩 내고 들어온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많게는 적게는 몇백부터 많게는 몇 천씩 내고 들어온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를 봤을 때 이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TV를 보면 심지어 케이블까지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올드미디어라고 하는 TV나 브라운관 매체는 사실상 연령대가 높으신 중장년층을 넘어서 장년층이 주로 보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 당신의 손주, 손녀분들한테 우리 통해서 중매 한번 세워달라고 하세요. 혹은 자녀분들이 있거나 노총각, 노처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우리 이런 신동엽 씨 나온 채널에서 이렇게 브랜딩된 중매술사들이니까 우리 중매술사들한테 맡기세요. 결국엔 이 브랜딩을 위해서예요. 우리 업체가 중매 잘해요 하면 들을 사람 많이 없어요. 우리들은 중매술사입니다. 이런 방송에도 출연하고 KBS에도 나왔고 신동엽 씨도 이렇게 MC한 이런 사이즈에 나오는 요 정도 되는 우리는 중매술사들이에요 라고 자신들을 브랜딩 올려치기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 약간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 해강그룹을 봐도 해강그룹에서도 뭐 강의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강의를 시켜주신다거나 혹은 뭐 이런 랠리에서 뭔가를 하나 이렇게 딱 시킨다거나 혹은 뭐 저희 이제 황다현그룹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트너 사업자 분들한테 이런 같이 컨텐츠를 찍는다거나 같이 뭐 릴스 같은 거 이렇게 올린다거나 뭐 본인 막 승급하거나 이랬을 때도 본인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막 파트너들 거 사진을 우르르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를 선택할 수 없다면 내 파트너를 선택해 전략인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황다현 그룹장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혹은 나랑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예전에 그 강의 교재에도 그런 거 하나 있었는데 한 명의 천재는 팀을 이길 수 없다고 이 사람들도 그런 맥락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르르 그룹화된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줄 무언가. 그래서 앞으로 그 뭐 인스타를 운영하시거나 앞으로 유튜브를 또 하시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찍고 하시겠지만 그리고 사업자로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이런 미팅을 다닐 때도 있겠지만은 진짜 이 사업이 원팀인 거를 확실히 보여줘야만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름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만약 김미 사장님, 뭐 박보람 사장님, 뭐 임승환 사장님을 쳤을 때 이 세 사람을 예시로 들었을 때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했을 때 나라는 개인만 강조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그게 좀 이제 돈 좀 꽤나 여기서 벌거나 뭔가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줘가지고 이 PM 내부에서도 칭송받고 외부에서도 막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고 이럴 정도의 반열에 오르면 상관없겠지만은 우리 같은 초기에 이제 한참 성장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나와 묶을 만한 누군가를 찾는 게 괜찮아요. 물론 형제 라인을 묶을 수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임승현 사장님, 뭐 한민정 사장님, 뭐 최불 사장님의 공통점은 세 분이서 이렇게 친구시라는 것에서 알고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육아맘이시고 경력 단절이 되셨던 적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다시 좀 사회생활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진짜 돈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 큰데 도대체 뭘로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소득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남편 주는 월급이 치사하고, 어? 맨날 똑같고 바뀌는 거 없고, 뭐 물론 남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내 인생은 안 바뀌더라도 내 자식의 인생이 크게 안 바뀔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리를 지어다니는 전략을 짜는 게 괜찮은 거죠. 우리 이 사업은. 그래서 그렇게 뉴스킨 하시는 분들 한번 이 PM하고 있는 뉴스키너 출신 분들 인스타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뭐만 하면 막 떼샷떼샷으로 그렇게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평균 이상을 다들 하실 분들이고 어쨌든 경력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조금 항상 모든 강의의 기준은 물론 분반을 나누면 또 다른 강의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전략을 또 짜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평균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그런 네트워크 출신이 지금은 아닌 구성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한번 인스타 들어가 보자고요. 인스타 들어가 보면은 웬걸 그렇게 떼샷이 그렇게 많아요. 뭐만 하면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손 들고 있고 릴스만 보면은 사람이 가득 차 있고 사진도 가득가득.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을 달성했거나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그 전략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사람의 이름 석자와 나의 가치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떼거지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 사람이 채울 수도 있고, 내 파트너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줄 수도 있고, 우리가 약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원팀이라는, 그러니까 나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팀을 어필함으로써.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고, 솔직히 그냥 경쟁적인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그룹이지만 경쟁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나한테 못 올 사람이라면 저는 제 2대한테 오든 3대한테 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6레벨을 온전히 못 먹더라도. 어쨌든 내 밑에 들어오는 게 잡등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1대, 2대, 3대, 그리고 그 이하의 6레벨까지만 한해서 스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물고 잡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예시지만 저희와 완전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제 나름 빡빡하게 하신다는 이분들도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중매쟁이라는 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맨날 사모님들 상대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들의 가치와 이름값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브랜딩을 한다라는 예시로 한번 또 보여드렸고요. 이 코어 타겟이라는
용어는 그 핵심 계층,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어떤 특정 연령, 특정 성별, 그 특정 성향의 사람들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비단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에서 사업자 리크루팅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유튜버예요. 근데 유튜버인데 내 채널에 구독 시청자 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계층이 있어요. 그런 계층으로도 분류될 수 있겠죠. 온라인 마케팅으로 접목을 시켜 본다면. 근데 우리는 사실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코어 타겟이 사실 사업자 타겟과 유사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튜브랑 인스타만 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나랑 빨리 사업할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내 오프라인으로 리크루팅할 또 온라인을 통해 문의가 올 이 잠재 사업자를 모객하는 전략과 내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거의 세부적인 디테일만 다르되 큰 단락에서의 전략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르소나 마케팅이라는 것을 한번 적어놨는데요. 이 페르소나라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 내가 주요 타겟, 코어 타겟으로 삼을 만한 대상을 그려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찾기. 나의 마케팅 이상형 찾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은 일단은 내가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분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고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이상형으로 생각해 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집에 계신 이제 남편분들께서 나를 이상형으로 첫사랑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를 이상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낳아서 서로 참고 잘 살고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남편은 내 어떤 점이 좋았을까? 내 친구들은 내 어떤 점이 좋았을까? 내 자영업을 하는데 내 단골 고객은 내 어떤 점이 좋았을까? 내가 회사를 다닐 때 나랑 진짜 내 말을 잘 따르던 팀원들 혹은 나를 좋아하시던 팀장님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혹은 뭐 미장원을 다니던 내가 동네 뭐 필라테스나 요가를 다니던 나하고 자꾸 말하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떤 강의를 들으러 다녔는데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내가 대학 생활하거나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친구로 지내고 싶어 하고 나랑 무리지어 다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는 거죠. 그거는 어디 가지 않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의 특성이요. 저는 술을 한 모금도 거의 못 해요. 뭐 몸에 안 맞기도 하는데 제 친구들조차도 술을 잘 못 해요. 맨날 만나서 남자애들끼리 카페 앉아가지고 경제랑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런 부업 얘기하고 막 주식 이런 거 얘기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다 헤어져요. 신세한탄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 숫다쟁. 저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제 친구들은 말이 더 많아요. 제가 오히려 들어줘야 되는 판인 거죠. 그래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 이 페르소나 마케팅 구축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래 써놨죠. 나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독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 찾기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후에 진행될 그냥 큰 단락의 내용을 적어봤어요. 지금 막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내 눈으로 보이는 예시나 실행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M에서 마케팅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 분석을 가장 먼저 할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요 부분이에요. 이 페르소나 마케팅을 구축하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 검열이 되고 내 강점과 장점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되고 냉정하게 나를 따라올 사람들과 안 따라올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만약에 나를 안 따라올 것 같더라도 내가 욕심내서 저 사람들을 반드시 끌어들이고 싶다라는 강력한 욕망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내 자신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요. 나를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끔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소나 찾아서 팬덤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리더가 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퍼스널 브랜딩과 그리고 페르소나 마케팅과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적인 그룹의 마케팅 같은 거죠. 마치 지금 오늘 이 시간은 현다현 그룹장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크고 작은 도움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가게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약속했던 실질적인 마케팅적인 도움의 첫 시간인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후에 우리 여기 지금 방에 참여하신 사업자분들은 보통 이제 황다현 그룹장님의 6레벨 예하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제 강의를 그대로 들어다가 그대로 뺏겨가지고 내 파트너들한테 6레벨까지 파트너들한테 강의를 해주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아마 제가 그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 강의의 최종점은. 리더 사장님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리더가 되겠죠. 그 리더의 수준이 EVP냐, SP냐, GP냐, PP냐에
그 등급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대표 직급은 되겠죠. 그거는 그냥 수학적인 거니까요. PM을 했다면. PM을 하면 당연히 거기까지는 가니까요. 그래도. 가만히 안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하는 사람들이면 거기까지 무조건 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리더 사장님들을 모시고서 그분들이 저와 같이 이런 강의를 그들의 사업자들에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강의를 해주고 이런 강의를 또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열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보는 게 2단계, 2단계, 2단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경력이 그만큼 되고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그걸 딱 건너 가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후에 이런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내가 되게끔 세팅을 해드릴 목표까지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리더가 되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말로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게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리더지 사실 표면적으로. 그게 무슨 뭐 영향력만 행사하고 나만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사실 리더가 그게 될 수가 없죠. 누가 그 밑에 있고 싶겠어요, 사실. 해서 절대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길을 잃지 않게끔 내가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끔의 그 무기를 갖추는 데 있어서 하나 정도의 도움이 되게끔 그 궁극적으로는 여기 계신 사람들 모두 리더가 됐을 때는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강의들을 직접 또 복제에다가 직접 진행하시는 쪽으로도 좀 그 구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버릇하면은 구상 플랜이나 사업 이런 강의도 그렇고 혹은 자체적인 그런 줌으로 강의를 여실 때도 그렇고 왜냐면은 뭐 그룹의 강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 혼자서라도 해야죠, 사실. 그런 이제 뭐 내 파트너 사장님들을 직접 교육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이후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관련해서도 이제 이미지나 이런 뭐 영상 관련 강의도 다 하겠지만 뭐 릴스를 편집하니 뭐 유튜브 브이로그를 편집하니 다 알려드릴 건데 기술적인 것들도 그 외에 또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강의 자료를 기획하고 강의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이게 비단 강의 누가 안 시켜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만이지만 비단 강의를 하시라고 이거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자 리크루팅 자료나 이런 거를 저희 예전에 뭐 베네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강북으로 바뀌었죠. 그 해강북 같은 자료도 좋지만은 그거 외적으로도 내가 좀 나만의 방식 혹은 나만의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스토리 같은 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쨌든 PPT 이런 발표 자료 디자인하시는 법도 알면 좋아서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릴 것 같고요. 예전에는 진짜 이제 황당 그루장 요청받아서 심할 때는 막 리플렛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3번 접어가지고 예, 그 아래 막 번호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중에 또 강의할 때 또 보여드릴 건데 요즘에는 디자인하는 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쉬워져서 그런 막 뭐 전단지나 뭐 리플렛이나 이런 뭐 바인더나 이런 뭐 폐광부 같은 것들도 직접 만드실 수 있게끔 조금 이제 그런 툴들이 많거든요. 이미 뭐 승급표라던가 이나 포스터 같은 것들도 캔바로 만드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 그런 캔바도 좋고 하지만 뭐 이런 디자인 플랫폼들이 많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빨리 배우시게끔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 강의가 이제 뭐 황당한 글자면 1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는 막 저 인스타그램 못해요, 유튜브 못해요, 저 뭐 이런 거 발표 자료 못 만들겠어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만들어요, 이후에 또 그룹의 시스템에 참여하실 때 또 뭐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뭐 캘린더를 만든다거나 등등등 제 예측컨대 제가 해당 그룹이 이렇게 크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사람들이 머릿수가 막 진짜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늘어나겠구나라는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진짜 지금 톡방도 나뉘어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톡방 한 명 한 명에 지금은 한 100명씩 들어가 있던데 나중에 거기 한 1,000명씩, 1,500명씩, 1,500명이면 오픈 채팅방 꽉 차거든요. 그 만 원이 찰 것 같아요. 진짜 불과 1년 안에. 제가 실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릴스 디자인 폴더를 따로 빼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어플 이름이나 이 다운로드 링크 같은 거는 파일로 따로 추가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제 핸드폰 앨범에 와 있는데요. 저기 임영 사진을 하나 다운받아 놨거든요. 근데 리무브라고 하는 이 스펠링이 REMOVE라고 하는 이게 홈페이지로도 있고 어플로도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아마 예전에 포스터 같은 거 보시거나 발표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배경이 없는 그 사람만 있는 이미지 같은 거를 본인 프로필 사진이던 아니면은 이런 개인 촬영 사진이던 이런 걸 올리시는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운데에 업로드 이미지 버튼을 지금 실제 핸드폰 화면이거든요. 터치를 해볼게요.
터치를 해서 갤러리 들어가면은 여기 다운로드에 있는 임영웅을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배경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이게 물론 초고화질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이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를 지금 마우스 커서는 치우고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를 하면요. 참고로 HD 다운로드는 유료여가지고요. 그냥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이렇게 제 그 앨범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사실 뒤에가 검은색으로 보이시지만 배경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remove.bg 이 어플은 배경에서 이미지를 제거해주는,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해주는 이 눕기를 딴다고 저희가 보통 업계에서 표현하거든요. 눕기를 따주는 어플인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버 이것도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remove.bg 이 어플을 좀 지금 이미 좀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 사장님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됐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저희 릴스에 좀 꾸미기 요소를 넣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GIPHY라고 요 GP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컴퓨터에서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저희 릴스를 만드시거나 이럴 때 좀 막 하얀색 자막만 위에 뚝 띄워놓고 좀 심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 어플에다가 피트라인이라고 FITLIN 이거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막 뭐 이상한 게 막 잔뜩 나와요, 아래. 근데 이건 GIF라고 해서 움직이는 이미지, 그러니까 속칭 짤이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짤 이미지를 뜻하는 요 항목이고요. 그 옆쪽에 있는 스티커라고 돼 있잖아요. 요 보라색 버튼 옆에. 스티커를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오는데 여기 막 손가락 모양도 있고 리스토레이트 막 이렇게 타고 있죠.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을까? 아마 글로벌 PM 사업자들이 만들어 놨겠죠. 외국에서는 PM이 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릴스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데모 이런 스트레이션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를 쓰고 싶어라고 하면은 요 이미지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요 이미지로 오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위에 점점점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점점점. 여기를 누르시면요. Save GIF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탁 터치를 하시면은 어, 내 핸드폰 보관함에 이런 성격의 움직이는 요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컷이라는 툴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편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아무 영상이나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저거 해볼게요.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추가한 거예요. 이 편집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근데 제가 여기서 스티커를 추가하고 싶었는데 이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스티커들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왼쪽 맨 끝에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냥 요 저희 데몬백을 가져와 볼게요. 그럼 영상에 뭐 이런 데다가 데몬백을 이렇게 심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스티커들이나 이런 이모티콘들을 활용해서 다운받아서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GP인데요. GP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 지금 보시면 다 피트라인 그 이모티콘들이잖아요. 이런 귀여운 게 좀 계속 업데이트가 얼마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자주 올라올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이런 아까 보지 못했던 데몬백이 또 나왔죠. 이런 것들이 계속 누군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서 가면은 좀 더 릴스가 깔끔해지더라고요. 쬐끄맣게 하나 들어갔을 때 좀 느낌이 괜찮아서 이미 릴스 만들고 계신 사장님들은 이런 것도 좀 섞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제 이 포토룸이 좀 이게 일부 유료긴해서 막 100%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 포토룸 저도 아직 유료 결정은 안 했지만은 이 포토룸이 진짜 좋은 이유가 이게 비단 이 눕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에서 이제 배경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배경을 되게 깔끔하게 높은 그 확률로 입혀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 한 잔 뭐 액티바이즈나 이런 걸 사고 이랬을 때 맨날 집에서 찍었을 때 벽이 맨날 똑같은 벽이 보여지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배경을 넣어줌으로써 피드도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게 꾸밀 수 있고 이게 사실 만약에 조금 티가 나거나 별로일 것 같으면 추천을 안 하는데 이 포토룸이라는 앱이
기술적으로 발달을 많이 하면서 정말 진짜 뭐 사람을 이렇게 눕기를 따서 배경을 넣을 수도 있지만은 뭐 하다못해 뭐 이런 예시들도 있는데 이건 좀 별로긴 한데요. 어쨌든 뭐 이런 템플릿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교체해서 넣을 수도 있고 좀 교체해 볼까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임영웅 씨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를 배경을 없애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액티바이저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바다니까 아무래도 저희 듀오 같은 걸로 하면은 되게 좀 한 번 더 눈이 가죠. 예,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듀오 약간 이렇게 좀 또 바다랑 또 연관이 많으니까 오메가3 이런 것 제품들은 또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경을 임의로 디자인해 줄 수 있고 이게 어려울 것 같으면은 아예 추천을 안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배경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체 버튼 누른 다음에 액티바이즈 흰 배경으로 돼 있던 거를 올리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배경 없애주고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피드가 그냥 하다못해 프로모션 이런 거 해도 깔끔하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내려가 보시면 뭐 이런 변형이나 조정이나 뭐 이렇게 뭐 그림자를 지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완료 누르면은 텍스트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시긴 하지만 뭐 액티바이즈 뭐 12월 프로모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좀 글씨는 안 이쁘긴 한데 어쨌든 뭐 잘했다라고 치고서 넣어놓으면 피드를 그냥 이렇게 그래도 그냥 막 올리는 것보다는 더 그럴싸해 보이는 거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뭐 캔바나 뭐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같은 디자인 플랫폼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사업이 바쁘시다 보면 이동할 때 막 이리저리 이동 간에 또 이런 걸 만들어야 될 소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깔끔하게 하기 좋고 그냥 단순히 제품 한 잔 타 마실 때도 배경도 그냥 맨날 보여지는 집에서 있는 벽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해가지고 포토룸도 이미 이런 걸 좀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고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천천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한 3개 정도 앱 해서 리무브, GP, 포토룸 정도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요. 사실 이 부루라는 앱도 이제 이후에 뭐 혼자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시는 영상을 찍거나 혹은 강의에 참여하시거나 이랬을 때도 이 자막을 이 어플은 자동으로 사람이 말하는 자막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못할 자만 수정하면은 편집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앱이라 제가 아마 이후에 편집 강의를 또 수강하실 분들은 이 부루나 캡컷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릴 것 같고요. 이제 캡컷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그 편집을 자동으로 해줘요. 노래에 맞춰서. 그게 상당히 좀 많이 편하고 릴스 만들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려서 좀 시간 공 많이 안 들이고 이런 제작하실 수 있게끔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의 지금 2시간 조금 쉬지 않고 강의를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머지않아서 사장님들 개별로 좀 강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